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 음식 등의 섭취가 늘면서 5년 전보다 비만과 영양 결핍 환자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비만 상황이 급속하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비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만율이 급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비만율의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4.5%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에는 불규칙한 수면 상태, 패스트푸드, 안 좋은 식사 습관, 먹고 눕기,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은 더욱더 안 좋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비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당뇨병,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비만은 언제 병이 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네, 181cm에 110kg 현재 유지 중입니다. 배달 음식은 아무래도 많이 시켜 먹죠. 자취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집에서 음식 해먹기 귀찮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배달 음식이니까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운동은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그냥 항상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방법을 모르는 게 제일 크겠죠. 제가 운동할 줄 알고 살을 빼봤다면은 금방금방 빼고 다이어트도 하겠지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저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운동하고 뭐 식단 조절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 됨으로써 뭐 지방간이나 이제 성인병 같은 것도 많이 노출돼 있고 일단 몸이 무거워지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뭐 걸어다니면 좀만 걸어도 땀이 엄청 나고 엄청 되게 많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내 몸을 보고서 바로 뭐 운동이나 식단 추천해 주는 건 되게 좋은 어플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어플이 나오면은 저도 한번 적극 활용을 해서 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일규 교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평균 비만율이 4.5% 정도 증가해서 현재 38.3%,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만율이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만은 만병의 뿌리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죠. 비만한 상태가 되면 심혈관계 여러 가지 합병증,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하고 관계가 깊고요. 또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과 같은 이런 질병하고 관련이 깊고, 또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본 치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 그러한 근본 치료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운동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했듯이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그 운동 자체가 식욕 조절과 관련된 인체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 이런 것을 정상화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그 포만 중추에 작용을 해서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만족감을 주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런 이제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근본적으로 식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운동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도 비만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약물 치료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약물 치료의 종류로는 크게 뭐 보게 되면은 식욕 억제제, 그래서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중추신경 계열의 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계통은 지방 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형태로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이런 약물들이 부작용이 없이 작용하는 약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추신경계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심장이 더 빨리 뛴다든가 두근거린다든가 좀 불안감을 높인다든가 또 불면증 같은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생긴다든가 또 지방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계 여러 가지 뭐 설사를 야기하거나 뭐 변비 뭐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 뭐 상당히 고도 비만자의 경우에 건강을 위해서 의사의 처방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약물에 그렇게 뭐랄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네요. 일단 사람이 그런 스스로 먼저 그런 체중 관리라든가 또 체형을 목표로 해서 체형 개선을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를 잘 그런 인지할 수 있는 자각하는 자신의 상태를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이 된다면은 모티베이션, 즉 동기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좀 좋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만약 또 효과적으로 자신의 체형에 따라서 뭐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 또 운동의 어떤 방향을 뭐 제안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운동 파트너 히어. 히어 앱을 실행하면 런처 페이지가 보이고 바로 로그인 창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다른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 최초 실행 시 앱 이용을 위한 권한 안내입니다. 근처에 운동할 곳을 탐색하기 위한 위치를 필수적 권한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체형 인식이나 커뮤니티 이용을 위해 카메라와 사진첩을 선택적 권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용자는 체형 인식을 하지 않아도 히어 자체의 AI를 기반으로 추천한 운동법, 식단, 노래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히어의 메인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 근처에 다른 이용자들이 추천하는 운동하기 좋은 곳을 볼 수 있는 운동시설. 둘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솔직한 후기를 볼 수 있는 트레이너. 셋째, 히어에서 지원하는 쿠폰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히어 마켓. 마지막으로 근처 운동 파트너를 찾거나 운동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톡 히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메뉴는 햄버거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이용자의 상태나 외부적인 요소들을 인식해 운동법과 식단 등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체형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체형 인식은 이용자의 앞모습, 옆모습 총 2장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된 이용자의 체형을 분석하여 마지막 분석과 비교할 수 있으며 신체 균형에 따른 진단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운동량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메뉴입니다. 자신이 운동량을 기록한 날엔 날짜 밑에 표기가 되며 해당 날짜 버튼을 눌러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챗봇 시스템입니다. 주간엔 히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트레이너 중 한 명이 직접 답변을 하고 야간엔 운동 지식을 겸비한 히어 AI가 대신 답변해 줍니다. 이용자의 체형에 변화가 자주 생긴다면 언제든지 정보 메뉴에서 신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히어는 다른 웨어러블 기기들과 연동하여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는 비만의 치료와 더불어 면역력을 높여주어 질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히어는 비만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나만의 트레이너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운동 파트너 히어.